이 백신 접종에 탄력이 붙으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게 있는데요. 이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네. 지난 3월 질병청의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후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라라는 발언이 있은 직후부터 이 타이레놀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한 점이라든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짚어드리려고 저희가 화상으로 전문가를 연결을 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이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지도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의 양승원 부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원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타이레놀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요즘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백신 맞으시러 오신 분들 질문 자체가 네. 타이레놀 먹어야 하는지 또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타이레놀은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성분명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타이레놀만 막 찾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품귀 현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들을 많이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꼭 타이레놀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타이레놀이라는 약은 얀센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 이름입니다.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이고요. 1950년경에 발매돼서 이미 특허가 만료된 지 오래된 약입니다. 많은 제약회사에서 여러 다른 이름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은 소염작용이 없는 해열진통제이고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적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꼭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니라도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뭐 이부프로펜이나 다른 아스피린 같은 해열진통제를 드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네. 백신을 지금 다들 맞고 있는데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가장 흔한 거는 뭐 백신 맞은 부위의 통증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나 근육통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뭐 가벼울 때는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면역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열이 많이 나고 또 지속적일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소염 작용이 없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이게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과민 반응입니다. 그 중에서도 급격하고 심각하게 오는 것이 아나필락시스고요. 네. 이것은 병원에서 충분한 시간, 15분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을 관찰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신경부작용이나 정맥혈정 부작용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매우 드문 부작용입니다. 네. 열은 몇 도가 넘어야지 약을 좀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39도를 얘기하고 있죠. 네. 일단은 38도는 넘어야 우리가 증상을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제도 시청자 문자로 백신 접종 후기를 또 받아봤거든요. 근데 문자를 보내주신 분 중 한 분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항체가 잘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했는데도 타이레놀을 먹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해열진통제나 이런 약물 복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미리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미리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면역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해열진통제를 드실 때는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심한 증상일 때 약을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종의 불편감을 조금 갖는 것이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까지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미리 지속적으로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합병증을 줄일 수도 없고 오히려 면역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것이고 이런 심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접종 후에 드시는 그런 진통해열제는 면역 형성에
그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것은 부담 없이 드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다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혈압약이나 예, 뭐 고지혈증, 뭐 당뇨약 이런 걸 상시적으로 복용하시는 분은 백신 맞는 거하고 좀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 별 관계는 없고요. 다만 아스피린을 장기적으로 쭉 복용하신 분들 중에서 네. 아스피린 복용에 적응증이 아니신 분들 있어요. 1차 예방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잠깐 끊는 것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스피린이 꼭 필요한 경우는 드셔야죠. 네. 네. 자, 백신을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자면요. 예.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백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꼭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양승원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